한일 관계는 한마디로 정치 경제적으로 가깝고도 먼 사이죠. 한국과 일본은 같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묶여 있고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일 공조를 강하게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한반도 역학 구도상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관계 속에서 예전 세대와 달리 한국의 젊은 층일수록 일본에 호의적인 편이죠. 하지만 그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일본 내부에서는 그저 단순히 이웃나라의 정치 변화로 넘길 수 없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늦추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사회는 지금 겉으론 조용해 보이지만 속으론 분명하게 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바로 극우화입니다. 일본이 우경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요? 일본 총리? 구구단체? 아닙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건 일본의 일반 시민, 특히 청년층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2014년 도쿄 도지사 선거. 일본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문을 썼던 전 항공망료장 다모가미 도시오라는 인물이 출마했습니다. 그는 일본군의 난징 대학살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일본은 정의로운 전쟁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던 인물이죠. 이 위험천만한 생각을 가진 다모가미의 전체 득표율은 15%였지만 놀랍게도 20대 유권자들은 무려 24%나 지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NHK 회장 모미이 가스토 사례입니다. 그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시에는 어느 나라나 위안부가 있었다. 위안부는 그 나라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일본만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이런 망언들로 인해 전체 국민의 57%는 이런 사람이 NHK 회장을 맡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20대 남성만은 달랐습니다. 그가 회장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부적합하다는 응답보다 더 많았던 것이죠. 또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을 때 일본 사회 전반에선 비판이 컸지만 20대는 잘했다는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정치 성향이 아닙니다. 왜곡된 역사인식이 일본 청년들 안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일본의 역사 교육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일본사는 선택 과목입니다. 한국이나 중국에 대한 침략, 식민 지배 같은 과거사는 배우지 않고도 졸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교육 현장도 변했습니다. 과거엔 일본 교직원 조합, 일명 일교조 소속 교사들이 침략과 식민 지배를 반성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교사들은 찾아보기 힘들죠. 대신 우익 성향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배경도 작용합니다. 일본 청장년들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긴 경기 침체 속에서 자랐습니다. 고도 성장의 과실은 부모 세대가 가져갔고 지금의 청년들은 보상은 없고 과거사 부채만 물려받았다는 불만이 큽니다. 어찌 이 점은 우리나라 젊은 층의 분위기와 어느 정도 닮아 있네요. 아무튼 일본 인터넷엔 오래전부터 넷우익이라는 존재들이 활동해 왔습니다. 온라인에서 혐한 콘텐츠를 퍼뜨리는 극우 네티즌 집단이죠. 이들은 이 채널, 야후재팬 같은 커뮤니티에 상주하며 한국은 일본에 빚을 졌다, 조선인은 범죄자다 라는 식의 노골적 혐오 발언을 퍼뜨립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단순히 익명 네티즌을 넘어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특회, 정식 명칭은 제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입니다. 조선학교 앞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조선인은 일본에서 나가라, 김치 냄새가 역겹다 이런 말을 거리에서 거리낌 없이 외칩니다. 일본 법무성 자료에 따르면 이런 혐오 시위는 2010년에 20건 정도였지만 4년 뒤엔 378건으로 폭증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제특회 창립자인 사쿠라이 마코토는 이제 구구정당 일본 제1당을 창당해 정식 정치인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래도 본류 정치는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지금 일본의 집권 여당 자민당은 구구 세력의 조직적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일본회의라는 구구단체입니다. 일본회의는 천황 중심의 국가, 군대 재무장과 전쟁 가는 국가와 침략전쟁 부정, 평화헌법 개정 또는 폐지 등을 목표로 하는 조직입니다. 이 단체와 관련된 국회의원이 2015년 기준 281명, 그중 자민당 소속이 90%, 아베 내각 때는 장관 20명 중 15명이 이 단체 소속이었습니다. 일본회의는 단체가 아니라 이념 플랫폼이 되었고 자민당 정책이 이 이념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 주류 정치계에 극우 세력이 막강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일본의 선거제도 구조입니다. 전체 유권자의 25%만 확보해도 국회의 70%에서 80%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 즉 소수 구구총만 잡아도 정치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치 체계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5년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정식 구구정당 참정당이 무려 15석을 차지하게 되어 원내 교섭단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인데요. 놀라운 건 지지층입니다. 20대 이하에서 23%가 이 구구당을 지지했습니다. 이 참정당이 얼마나 위험한 당이냐 하면 참정당 대표가 가미야 소에이인데 일본은 천황의 소중한 자녀이며 군국주의적 군민일체 사고를 버젓이 말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대동아 전쟁을 서양 제국주의에서 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라며 미화하고 한국 대만 식민지배도 일본화 시킨 것이지 차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자이지요. 이 정당의 주요 정책은 외국인 복지 금지, 평화헌법 폐지 또는 개정, 천황 중심 통치 복원, 일본식 가정제도 강화이고 한국을 왜곡된 역사를 퍼뜨리는 수준 낮은 나라라 비난합니다. 이런 부류들이 지금 일본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고 일본 청년들은 이런 주장의 정치적 올바름을 느낍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현 일본 총리인 이시바디를 이어 차기 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일본 다음 총리 후보는 타카이치 사나에. 그녀는 일본 아베 전 총리의 후계자로 불리며 리틀 아베, 여자 아베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위안부 문제를 다룬 교과서를 반일 교과서라고 공격했고 심지어 총리가 되면 역사 외교 전담기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자입니다. 2025년 7월 여론조사에선 그녀가 차기 총리 후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는 구구화, 그 가운데 내재된 혐한 정서와 외국인 비토 감정은 극히 편향된 일부 부류의 황당한 주장이라 치부할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수의 일본 국민 정서에 침투해 있고 주류 정치계 전반에 흐르고 있는 감정이고 이게 실제로 법률과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까지 와버린 상태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일본은 내부 위기를 외부 공격으로 해결해왔습니다. 내부가 곪으면 반드시 외부에 화살을 돌리면서 내부 문제를 잠재웠던 수천 년의 역사가 있죠. 수천 년간 해안지방 중심의 외구 출몰과 약탈, 임진왜란, 관동 대지진의 조선일 학살까지 그리고선 그들은 뉘치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은 고물가 저성장, 저출산 정시 불신,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의식 등으로 내부의 긴장감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자민당 내 아베파는 한국과의 역사전을 주장하고 있으며 외부의 적을 상정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체제와 진영이 다른 중국에 대해서는 정치와 군사, 경제적으로 경각심과 경계심이 충만하지만 한미 미일 동맹의 틀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유로 일제감경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이완된 태도를 취합니다. 현재 일본의 정치 상황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과연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인가라는 의문입니다. 전후 미국이 이식해준 민주주의는 겉만 번지르르한 도금일 수 있습니다. 그 껍질이 벗겨지면 다시 그 본색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우리처럼 독재에 한가한 민주화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고 의원 내각제를 빙자한 자민당 일당 독재 체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천황을 모시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군사적 억제력, 외교 다각화,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 그리고 일본 구구화 실태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여야 할 시기입니다. 이건 반일 감정이 아닙니다. 팩트에 기반한 현실적인 자국 보호 전략입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으며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냉엄한 생존 경쟁의 장입니다. 일본을 이웃이라 믿기 전에 그들의 현재를 똑바로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